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16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직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관청이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서는 과태료 부과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가지고는 징역 벌금 과태료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짓 신고하면은 100분 후 5% 이하 과태료고, 다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도 매매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상속,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7번 문제입니다. 167번.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면 권리관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설명은 일방에게만, 취득 의뢰인,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물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하고, and입니다. or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입니다. 대표자가 갈 수 없겠죠? 서울에 본사 있고 부산에 분사무소 있는데 대표이사가 계약서 쓰러 부산까지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설명 대상 아니다. X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점유권 다 모든 권리관계 다 설명해야 됩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8번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여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분양 관련 증서, 청약 통장 같은 걸 매매를 여부를 했다면 3년에 3,000만 원일 것이고요. 분양권 중개를 여부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행위입니다. 물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는 말 없으면 분양권 중개를 여부를 하는 건 적법행위고 매매를 여부를 하면 미래의 건축물, 건물 매매를 여부를 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이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사례비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4번 법정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만약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모두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금지해가지고 징역을 받거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금지행위만 했다고 돼 있지 지금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9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억에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 X입니다.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존할 필요 없죠. 그런 극단적인 예외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니은 기출문제입니다.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필요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걸 공란으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중에 제가 매수인인데 제 이름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제가 다시 되팔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산 최종 매수인이 산 것처럼 공란에다가 비워놨던 공란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사실 미등기 전매로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도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장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비업에 보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답이 5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비업 4개가 틀렸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0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손해배상 책임 2문제 출제됩니다. 1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물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개업 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가령 개인의 경우 1억 보정설정을 하면 되죠. 1억 이상. 1억 보정설정을 했는데 손해가 3억 발생했으면 1억만 주는 게 아니라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 즉 보증기관은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겠죠.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기관은 보정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물론 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고, 만약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